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온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학과는 평소 우리 사회에 관심이 많거나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겐 안성맞춤인 학과라고 합니다. 어떤 학과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날로 급변하는 국내 정치, 외교 문제, 정치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비판하라. 정치학 및 국제관계학의 이론과 실제, 현실 정치와 외교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라. 정치 외교학과. 네, 오늘 이야기할 학과는 정치외교학과입니다. 함께 도움 말씀 주실 박봄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구리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인 지현성 군도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3학년 지현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봄 선생님 어떤 계기로 오늘 출연하시게 되었나요? 제가 정치학을 전공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이대 나온 여자야 하는 것처럼 정치학 전공한 여자야 뭐 그런 나름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사실 학생들은 정치외교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제가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 이야기, 현성군 네. 이야기를 저도 귀 기울여 들으면서 요즘에는 정치외교학과 커리큘럼이 제가 배울 때랑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궁금했거든요. 네. 그런 얘기 들으러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정치외교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정말 정치하고 외교를 배우는 학과인데요. 네. 이 외교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정치가 외교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정치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국제 정치를 배우고요. 한국 정치 배우게 되고요. 제가 가장 어려워했던 정치 사상 네. 배우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것이 비교 정치였어요. 어떤 특정한 나라의 정치를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공통점도 나오고 차이점도 나오잖아요. 네. 특히 선거 과정이나 또는 뭐 정당 또는 정부 형태 등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배우게 되는데요. 현성군이 더 많이 얘기해 주겠죠? 네. 네. 현성군 어릴 때부터 그 정치외교학과에 관심이 있었나요? 어떻게 해서 입학하게 되었나요? 사실 처음부터 막 정치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원래는 역사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역사 관련 책이나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많이 봤었는데, 또 그런 걸 보고 우리 역사를 보다 보니까 되게 그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정치적 혹은 외교적 선택들이 굉장히 큰 선택을 좌우했더라고요. 네. 우리 역사에. 그래서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또 이제 되게 우리 역사에 좀 아픈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좀 자랑스러운 역사를 좀 써내려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정치외교학과에 좀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찍부터 준비도 잘해온 것 같고 생각이 뚜렷한 것 네. 같은데요. 네. 선생님, 그런데 우리가 정치외교학 하면은 어렵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정치를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정치가 이해관계, 갈등의 대립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두 사람의 갈등을 조정하는 것도 힘든데 네. 사회 집단과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또 멀게 느껴지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한 나라에서 정치행위를 하는 사람들, 엘리트들이 하는 것 같고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같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멀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는 그 지역적인 특성상 다른 나라보다 이 정치 외교학이 좀 더 중요하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와 북한이 통일하겠다라는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통일이 어렵다는 거죠. 그쵸, 왜 우리 그러냐? 둘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선생님 아시다시피 네. 그게 바로 우리나라를 두고 이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은 우리나라를 통해서 또 일본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동북아시아에서 패권을 잡고 싶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또 미국과 라이벌인 중국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고요. 네. 또 러시아도 그렇고 4대 강국이 뭐 한반도를 중심으로 뭔가 이 힘의 이런 싸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외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 정치 외교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 현장을 다녀와 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의 한 정치 외교학과. 정치학은 말할 것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국제관계론 수업이 한창이었는데요. 정치학은 너무나 일반 이론, 거대 이론도 존재.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에겐 필수 수업으로 복잡한 국제관계 현상을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수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 행동, 또한 국제 정치학의 중요한 개념들을 인지하고 논의하는 시간이기도 한데요. 궁극적으론 국제 평화를 학생들과 함께 그려보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 막연하긴 하지만 아랍 지역 쪽에서 아직 대한민국의 국익이 많이 보장되지 않는 것 같고 분쟁도 많은 것 같아서 거기 그 지역에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면서 봉사하면서 일하는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이런 거랑 좀 연결시켜가지고 좀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칸트가 말했던 공화적 체제라는 것은 국제 정치 이론과 이슈에 대해 학술 동아리 학생들의 토론이 한창인 이곳. 학생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와 역사를 보는 안목을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이런 학회 활동하면서 국제 정치에 또 관심 있으니까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토론하고 또 다양한 전공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양한 가치를 배우는 게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사회과학, 그러니까 사회와 인간, 개인의 관계를 따지고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자연과학처럼 막 객관적인 진리, 보편적 진리를 찾는 것보다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과학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저는 되게 감동 깊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사회과학이 다른 학문에 비해서 조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의 모습 잘 봤습니다. 전공 수업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현성군, 이 정치외교학과에는 어떤 전공 수업들이 있나요? 저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에는 크게 4가지 좀 줄기를 가지고 과목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치 사상 및 철학, 그리고 네. 비교 정치, 그리고 국제 정치 및 외교 정책,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국내 정치에 정책. 대해서 네. 좀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네. 그 갈래 안에서 이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이제 이론 과목들, 그리고 그것에서 좀 배운 사상이나 철학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과목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많이들 관심이 있어 하는 국제 정치 분야를 좀 살펴보면 실제 과목으로는 뭐 국제 정치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뭐 이상주의, 현실주의, 구성주의들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국제 관계론, 그러니까 시각을 배우는 과목이죠. 그리고 또 이제 외교라는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변천해 가고 있으며 실제로 어떤 스킬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외교 정책론, 이런 게 이제 기초 과목이 된다면 거기서 배운 걸 가지고 미국 정치, 뭐 중국 정치, 중동 정치 등을 좀 구체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함께 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현성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사회, 정치 배우잖아요. 네. 그것과 그 대학에 가서 수업을 들어보니까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고등학교에서는 좀 눈에 보이는 것들, 어찌 보면 꽃과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대학에 올라와서는 그 꽃과 열매뿐만 아니라 그걸 지탱해 줄 수 있는 뿌리까지 좀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삼권 분립이라는 걸 이제 가장 배우잖아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삼권 분립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치들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 네. 대학에서는 거기서 한 단계 더 넣어가서 왜 삼권 분립, 왜 사권, 오권 이런 게 아니라 삼권 분립인지에 좀 기저에 깔려 있는 철학이라든지 사상,
수업들을 좀 더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공부의 깊이가 다르겠죠. 현성군 그 들었던 그 수업 중에 가장 재미있게, 흥미있게 들었던 수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수업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관계론 같은 경우는 교수님이 되게 문학적이신 분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딱딱할 수 있는 수업일 수 있는데 이론 수업이라서 또 이론과 관련된 시를 항상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멋있다. 그걸 네. 함께 들으면서 네. 좀 편안하게 이론들을 공부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개발협력과 이유라는 이제 과목을 들었는데 거기서는 이제 교수님의 강의가 바탕이 되고 거기다 플러스 외부 전문가들 분의 특강도 굉장히 많이 네. 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초반에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주제를 선정해서 그걸 조금 학생들이 수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능동적인 수업이 가능했다는 점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성군 또 정치 외교학과만에서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수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수업들이 그럴까요? 정치라는 게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뭐 이론이 이러하다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정치 외교학과에서는 뭐 탄탄한 이론도 배울 수 있지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좀 일상의 정치를 경험할 수 있는 수업들도 꽤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예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보통 정치는 이제 말씀하셨듯이 엘리트주의다, 뭐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이제 주체인 시민단체, NGO에 대해서 좀 네. 공부할 수 있고 네. 실제 NGO에 찾아가서 혹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하나의 NGO를 선정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수업도 있고요. 또 요즘 되게 환경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환경과 에너지 관련된 수업에서는 실제 관련 유관기관에 가서 필드 트립을 가서 실제 어떻게 내가 배웠던 것들이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공부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성군 말을 듣다 보니까 일상의 정치라는 그 단어가 이제 귀에 들어오는데요. 현성군 말처럼 이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이 강의실을 벗어나서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수업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그 현장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하기 좋은 그런 신촌을 만드는 조금 특별한 수업이 이루어지는 현장. 신촌에서의 조직은 어떤 모습이야?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이 지역 생활의 주체가 되어 조사하고 만들어가는 마을학개론 수업의 조별 발표가 한창이었는데요. 첫 번째로 현장 중심의 수업인데요. 우문현답이라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모토 하에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이 생활 정치를 알아가는 그런 수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그런 수업입니다. 학생들이 주제를 선정하고 그뿐만 아니고 실제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필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알아가는 수업이고요. 세 번째로는 연구와 교육과 봉사가 같이 가는 수업입니다. 저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책도 쓰고요. 그리고 또 교육도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를 서대문구청이라든지 함께 나눠서 지역사회에도 공헌하는 그런 수업입니다. 학생들은 대학 강의실을 벗어나 지역 사회인 신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주목하고 직접 프로젝트의 주제를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학생들이나 상인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저희가 많이 발견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사실 학생들이 자신들의 시선과 경험을 바탕으로 바라본 신촌 지역의 문제점들을 수업에서 배운 점을 활용해 직접 해결해 나가는데 이 수업에 의의가 있다고 하네요. 이 수업과 그리고 오늘 발표를 통해서 신촌 지역의 어떤 다양한 현황과 주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제가 미처 포착하지 못했던 어떤 다양한 일들, 신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이렇게 좀 근접한 위치에서 이렇게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아서 되게 좋았습니다. 정치라는 거를 정말 많이 얘기하고 많이 듣고 배우지만 사실 그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효용을 느끼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참여형 이 수업을 듣게 되면서는 내가 진짜 이 지역 사회에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서대문구청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정치적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는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조별 프로젝트를 위해 사전 인터뷰를 진행 중인 한 여학생. 신촌의 다양한 특색 중에서도 대학이 밀집한 신촌의 공간성에 주목했다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수한 대학생들이 많이 모인 신촌만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을지 생각이 많은 그녀. 대학이 가진 본연의 기능이 교육, 그리고 연구, 그리고 사회 공헌의 기능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지역사회 개방, 교육이 지역사회 개방이 되면 더 많은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 나가자라는 식으로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인이 얼마나 현재 대학에서 이거를 진행 중인 학습 멘토링 참여자들을 취재하고 추후엔 그것들을 바탕으로 지역 행정기관에 정책적인 제안까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달이 됐는데 안 되는 경우는 있는 게 정치 외교학과 학생으로서, 그냥 대학의 학생으로서 학생의 목소리는 많이 안 담기는 것 같아요, 이런 프로그램에. 그게 좀 더 담기면 좋겠다는 식의 제언을 하고 싶고, 관이나 이제 학교 측에서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일단 저희 나름대로 거창하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은 많이 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 이렇게 지역에 참여하는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담당자들의 인터뷰를 따고 만남으로써 이런 변화를 이끌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마을학 탐방이라 이렇게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학생들의 모습 참 인상적인데요. 현성군 이 정치외교학과 학생들에게 이런 수업들이 어떤 면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뭐 보통 정치라고 하면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탁상 공론을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네. 저도 예전에는 사실 정치라는 것과 실제 행동한다를 잘 매칭시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정치라는 거는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 일상, 내 주변에 대한 관심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마을학개론과 같은 수업은 내 주변에 어떻게 정치가 이루어져 있고 이걸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공부를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고, 또 정치에 대한 요즘 무관심이라든지 네. 좀 더 쉽게 더 나아가면 혐오에 대한 감정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 조금 불식시켜 줄 수도 있고 정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정치는 진짜 뭔가 좀 멀리 있는 일 같은데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실제 행동과 더불어진다면 아, 바로 내 옆에 있는 일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업들이 그 학생들에게는 정치를 실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좋은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선생님, 우리가 실제 살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나 마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이 정치 외교학과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요즘 와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민주적인 방식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법과정치라는 과목에서도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다수결을 가르치긴 하지만 49대 51의 상황에서 맞아. 네, 52라고 해서. 네. 그러면 이 나머지 의견 어떻게 되는 것인가? 최근에 이제 블랙시트라고 하는 그 EU에서 이제 떨어져 나간 영국의 그 의사결정, 국민들의 투표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민주적인 방식인가라는 것에 의문이 들면서, 그래서 다수가 가장 원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되 그 이전에 대화하고 토론하고 네. 이런 것들 설득하고 타협하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정말. 네. 그래서 학생들이 적어도 정치외교학과를 지망하고 또는 정치외교학과를 다니는 학생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말 잘하나요? 대화를 많이 하고, 그래서 대화, 토론, 타협, 뭐 이런 설득, 이것도 사실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선생님 말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전 이제껏 다수결이 최고의 의사결정 방식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네요. 선생님, 이 정치와 외교라는 학문을 우리 학생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는 정치?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재미있는 사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요즘 층간 소음이 굉장히 문제라고 하잖아요. 네, 층간 소음이 이제 뭐 위아랫집 간의 갈등, 네, 맞아요. 그게 뭐 살인 사건으로까지 연결되는 네. 그런 신문 기사들도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윗집과 아랫집의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확대되면서 사회 문제화 되었고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라든가 의회 활동이라든가 이제 그 밖에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뭐 제도들 이런 것들이 마련되겠죠. 이런 것들이 다 정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굉장히 웃긴 게 그 경제 교과서에 보면 제일 앞에 인간의 모든 활동은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치 교과서에는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치 활동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활동이 저는 경제이자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그 학생회 선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들이거든요. 네. 정말 축소판이에요. 예. 학생들이 공약을 제시하고 이 공약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고 뭐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뭐 투표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 이런 것들이 일상에서 벌어지는 정치 현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현성군은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치를 알아야 하고 또 외교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정치라는 거는 좀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우리의 삶 자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곧 내 인생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무관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발전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게 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또 그러다 보면 또 국제 관계 또 한 바뀌고 또 더 나은 미래와 또 자랑스러운 역사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내 인생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 말에 확 반성이 되네요. 명언이네. 네, 관심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선생님, 이 정치 외교학과를 희망하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하면 좋은 것들,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쓰려면 학교 활동 많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자면 뭐 정치외교학과 가기 위해서 뭐 현성군도 그랬나요? 모르겠는데 뭐 모의국회 활동도 하고 학생회 활동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런 활동들을 하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많이 제약이 있잖아요. 참여하는데 많이 제약이 있으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진짜 시사 이슈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요즘 저는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블랙시트거든요. 그래서 이유에 대해서 배웠다고 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아, 그런 수업이 개설되어 있구나 요즘은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서 브렉시트가 되기까지 결정되기까지 어떤 논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그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신문 기사들을 쭉 훑어보면서 스토리를 이렇게 이어가고 뭐 이런 관심을 갖는 것 이 기본적인 자질 아닐까요? 네.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한다면. 네, 정치 외교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일단은 우리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치 외교학과 졸업생이요 특별한 영상을 보내왔다고 하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황대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기자가 되어서 이제 방송 언론 영역 쪽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의 함부로 특별한 영상. 1시간 후 있을 뉴스를 위해 영상 편집과 기사 작성으로 분주한 뉴스 제작 편집실.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언론인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평소에 그 한국의 어떤 정치나 사회 문제 같은 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나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가, 또 역사적으로는 또 어떤 일이 진행되어 왔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정치외교학과에 와서 계속 꾸준히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뭔가 내가 배운 거를 취업을 해서도 활용을 하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고민한다는 것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황대훈 기자. 학교라는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학교한 놀이 시간이나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합니다.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식과 가치관 같은 게 성립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은 우리 정치외교학과라는 학과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수업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과 토론을 통해서 길러질 수 있고 쌓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갖추고 이제 필드에 들어오게 되면 일을 하는 어떤 스킬이나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갈고 닦아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관점과 가치관 그리고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시선 그리고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자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정치외교학과 졸업생의 영상 잘 봤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분야에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참 인상적인데요. 현성군 화면으로 이 선배님 모습 봤지만요. 현성군도 이제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야로 나가고 싶나요? 처음에 정외과를 오게 된 거는 외교관을 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었어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역사를 좀 더 바꿀 수 있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되게 깊은 공부들을 하다 보니까 외교관 이외에도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 공부하면서 찾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국가 정책이나 전략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요. 그런 쪽으로 좀 진로를 설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뭐 국내 정치와 이제 국제 정치라는 게 사실 아예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정치 전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은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정치 철학이나 좀 사상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고 싶고요. 또 이론만 가지고 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앞으로 만나게 될 내 미래 정치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외국에 있는 친구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그들이 배우는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좀 프랑스나 이런 외국으로 좀 교환 학생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좀 학교 이외 수업의 포럼이나 세미나들도 좀 더 참여하려고 좀 알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감각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시대적 흐름도 읽을 줄 아는 국가 정책 전략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아니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정치를 해야 될 것 같고 감각 있는 국가전략 그 연구가 꼭 될 것 같고요. 선생님 앞으로 이 정치외교학과의 전망과 진출 분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동기들 친구들도 그랬고요. 또 현성군 얘기를 들어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현성군이 처음 꿈꾸던 것처럼 외무고시를 생각하고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교관이라고 하는 진로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행정고시, 그래서 국가고시로 한 방향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정말 정치를 하겠다라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현실 정치, 국회의원, 뭐 지방자치단체 장이라든가 지방의회 의원, 뭐 이런 진출을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또는 지금 뭐 전략 연구가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아마 학자 수준으로. 그래서 학자로 나가는 그런 진로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꿈꿨던 건데요. 저는 언론인을 꿈꿨었고요. 그래서 이 언론 쪽으로 나가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사실 이 정외과가요. 저는 별로 안 그런데 현성군을 보다시피 리더십, 말빨 이런 게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네, 진짜 그래요. 이 남학생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여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선 기업에 가서 굉장히 역할들을 잘합니다. 그래서 기업체로 진출을 한다던가 이런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하고 또 어떤 분야로 가든 잘 해낼 것 같은데요. 현성군 이 정치외교학과를 희망하는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 한마디 해주시죠. 뭐 정치라고 하면은 흔히들 얘기하는 게 막 어렵다, 지루하다, 뭐 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좀 정치를 미워하지 않고 좀 끊임없이 좀 관심 가지고 참여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뭐 정치가 내 삶을 바꾸고 내 공동체를 바꾼다고 했는데 그 기본은 애정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생활하고 있는 공동체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주변 사람들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가 정치를 시작하는 고민의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은 정치는 공적인 활동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 구성원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외교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학문이 바로 그러한 가치를 가졌고 그러한 의미를 가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치외교학과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공동체와 멀게만 느껴지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깝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인 행동까지 함께 한다면 결국 정치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윤택하게 만드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박봄 선생님 그리고 지연성 학생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